아니 지금 본격적으로 수주 나오기 시작한 거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기다 대고 실적 조율이라고 예상했던 게 저희가 너무 빠른 게 아닐까. 여전히 추세에 대한 흐름들은 긍정적일 것이다. 하지만 거기다 인도가 정책을 조금 수입 전기차에 대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세금을 감면하겠다라고 테슬라는 가서 선점해야겠다. 지난번에 공매도 금지 나오고 나서 외국인들 전략이 없는 게 아니다. 외국인들은 파생으로 움직일 거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한미반도체 하락하고 한 거에 대해서.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HBM 관련돼서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챗 GPT 얘기한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픈 AI가 처음으로 챗 GPT 자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딱 얘기한 지가 딱 1년 됐습니다. 작년 11월이에요. 작년 11월이면 이제 1년 됐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HBM 얘기 나온 게 제가 적어놨던 노트 찾아보다 보니까 언제부터 처음 얘기가 나왔냐면 5월달, 6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AI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들어가는 HBM 얘기가 그때 많이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발주가 나오기 시작한 게 한미반도체 중심이죠. 지금 공시 정확하게 하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으니까요. 9월달, 10월달입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본격적으로 수주 나오기 시작한 거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기다 대고 실적 조율이라고 예상했던 게 저희가 너무 빠른 게 아닐까. 반대로 얘기되면 주가가 먼저 기대감 때문에 막 그렇지. 올라갔던 게 먼저가 아닐까. 그렇지. 이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선반영으로 많이 올라간 주식에 대해서 네.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한 전문가들에 대한 실망 이런 얘기도 있는 거지. 아니 근데 대부분 보니까요. 지금 손해는 아니세요. 다들 그러니까 이만큼 수익 봤다가 이게 빠지다 보니까 그게 좀 짜증 나는 거긴 한데, 근데 뭐 물론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올라가는 거에 대한 밸류에 대해서는 몇 번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싼 거 아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네. 우리가 2, 3개월 전에 적정 시총 5조까지는 갈 거야 이런 기대감이었는데 네. 6조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러면 좀 그때 나왔던 그치. 얘기가 주도주에 대한 프리미엄 얘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네.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 순간부터는 네. 더 이상 펀더멘털에 의한 투자가 아니라 이건 모멘텀 투자, 수급에 의해서 기대감에 의해서 더 오를 수도 있을 거라는 그 모멘텀 투자는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성장주 투자가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럼 이거 다 끝이냐? 이거 이제 내치면 뭐 다 안 되는 거냐?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실적 반영되기 시작해서는 거의 다 한미도 나와서 실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하는 시점들하고 실적 인식은 2024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찍힐 거죠. 근데 만약에 내년 갔는데도 그 정도만큼의 실적이 안 찍힌다. 그 정도 부분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거는 붕괴죠. 그때는. 그러면 저희가 다시 봐야죠. 근데 저는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부터가 찍히는 실적 가지고 보는 걸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저희가 너무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과정이 나오겠죠. 그 포인트를 또 잘 찾아야겠죠. 그래서 네. 여전히 추세에 대한 흐름들은 긍정적일 것이다. 하지만 너무 오버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까지 왜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술 냄새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어요? 희미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예. 좋은 술 마셨습니다. 이 향기가 예. 비싼 술이야. 그런 것도 아세요? 저는 술이면 다 이건 소주의 냄새가 아니야. 아하. 뭔지는 몰라도 이건 소주의 냄새가 아니야. 예, 뭐 귀태 모주주 뭐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미국 시장 동향 보게 되면은 그래도 부럽네요. 전략 후강입니다. 소화하고 움직입니다. 근데 네. 혹시나 좀 조정 받을 줄 알았는데 네. 강하네요. 네, 그래서 혹시 요 라인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 조정이 더 나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13,600선 중반대, 13,650 여기가 이탈하게 되면은 조정폭이 또 잘못하게 되면 여기까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확인하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해야 될 흐름인 것 같고. 근데 지금 네. 그 로이터 통신에서는 네, 그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전을 위한 어떤 군사 협의 네. 이게 이제 시작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그죠. 나오는데 예. 글쎄 이게 합의가 된다는 얘기는 대만에서 약간 한 발 물러선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네. 미국이. 네. 그럼 우리도 약간 영향을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는 또 이게 또 헷갈려 우리한테는. 근데 중국이 만약에
안전 보장 아니면 뭐 중국도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약간 리스크는 경감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쁜 건 없겠지만은 지금 다 그럴 거예요. 대만 건드리면 반도체.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약간 날카로워 있다 그렇죠. 보니까 아마 그러면 또 기업들 로비도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빨리 해. 좀 서로 예,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회적으로는 TSMC에 대한 만약 이게 중단되거나 약간 그걸 먹고 싶지만 여기서 만약에 중단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감도 크겠죠. 그런 쪽인 것 같은데 또 하나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거 보게 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정도 하락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선전했는데 와 어제 보니까 엔비디아 이거 H200을 공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은 어떤 제재를 받으면 알아서 생존하기 위해서 다 빠져나간다니까. 네. 대안을 만들고. 네. 그리고 뭐 중국 관련된 쪽은 이거는 아직 얘기가 안 나와 있고요. 미국이 승인할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H100 다음에 H200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런 날 쫙 하고 $500 돌파해야 되는데 그냥 분위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러다 보니까 일단 그런 것 같고 근데 나왔던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조정 받다 보니까 오늘 마이너스 0.7% 근데 박스권은 딱 위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그런 쪽에서 어제 보니까 KLA 그리고 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다 그 전날 한 4% 5% 올라가던 게 이게 한 1%씩 조정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간 무겁다라는 쪽으로 보여지는데 어제 또 시장의 관심은 슬라슬라 테슬라. 예,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4% 정도 올랐습니다. 루시드도 올랐고. 근데 테슬라가 이번에 우리 이쪽으로 가겠어라고 하면서 공을 많이 들이는 쪽이 인도입니다. 인도에 대해서 지금 테슬라 입장은 머스크도 뭐 방문한다 그러면서 기가팩토리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기가팩토리 인도 쪽으로 짓는다. 그리고 또 어제 지난 며칠 전에 나왔던 데이터 보니까 인도에서 모빌리티가 성장폭이 엄청 크네요. 네. 잘 안 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도 무슨 20몇 %인가 성장했어요. 오토바이조차도. 그러니까 인도가 많이 혹시 인도 가보셨습니까? 아니 안 가봤어요. 네. 가면 일단 뭐 물갈이 걱정하면서 참 많이 그러니까 인도는 두 개라 그러더라고. 가면 네. 완전 학을 띄고 오든가 네. 아니면 완전히 빠져가지고 철학자가 돼서 오든가. 저는 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인도 쪽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러다 인도가 정책을 조금 수입 전기차에 대해서 네. 앞으로 5년 동안 세금을 감면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 일단은 테슬라는 가서 선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여기서 좀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 쪽은 성장하는 시장에 대응한다. 그런 쪽에서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어제 미국의 무슨 연기금 하는 투자 연기금의 회사가 테슬라를 집중 매수했다네요. 그래서 지분율을 확 끌어올렸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뭐 루시드까지 같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쪽도 혹시 이걸 통해서 그냥 정체되어 있는 국내 2차 전지 쪽에서도 좀 훈풍이 오나라는 쪽도 한번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라도 잡아야 돼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오늘 테슬라를 해서 뭐 올라오나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또 앨범화는 또 빠졌습니다. 또 2% 빠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단초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라도 좀 도와주세요.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죠. 이게 결국은 네. 이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결국 전방 산업이 안 팔리니까 그 뒤에 후방 원재료서부터 시작해서 다 밀리는 거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Q가 줍니다. 아쉽게도. 그러면은 당연히 그게 확인되는 순간은 이제 주가가 뭐 미리 스마트한 머니들은 좀 나가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겠죠.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Q가 주는 구간이 일시적일 거냐 아니면 오래 걸릴 거냐 아니면 금방 회복할 거냐 요거에 따라서 또 바뀝니다. 근데 P는 뭐 이 상황 쪽에서 언제든지 바뀐다고 보는데 요거 P가 움직여서 나오는 것보다 Q에 대한 변화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살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계속 이제 째려보고는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국내 시장으로 넘어와서 일단 한국 증시는 이런 얘기 드려도 되겠지만은 저질 시장입니다. 이런 얘기 드리면 안 되겠지만이지 드려도 되겠지만요. 네, 드려야 됩니다. 저질 시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들이 뿔났어요. 네. 네.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공매도 금지 나오고 나서 외국인들 전략이 없는 게 아니다. 외국인들은 파생으로 움직일 거다. 그렇게 하네요. 짜증나니까 이제 어차피 청산은 해야 돼요. 좀 공매도 오래되다 보니까 급한 것들 청산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제도 종가사고로는 외국인들 주식은 플러스로 순매수로 끝났습니다. 그만큼 끌어내리고 거기서 그냥 정리시키는 거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어떻게 끌어내릴 것이냐. 선물 매수, 아니 선물 매도. 그렇게 꽉 찬 상태에서도 선물 매수 계속 칩니다. 짜증나죠. 거기다가 또 개별 주식 선물 매도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뭐 하여튼 그들이 그냥 아유 나 안 해 이러고 나갈 애들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손해 안 보고 그냥 공매도를 이제 쇼커버링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보니까 공매도 잔고 수량은 조금씩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다 묶이신 작전이죠. 절대 손해 안 봐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이렇게 되게 되면은 거기다가 또 어제 나왔던 자리 보세요. 반등했다 이 자리 딱 고점이었습니다. 이 검은색 55일선 여기가 거기서 시작하고 그냥 또 밀립니다.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는 지지를 하는데 2,400선으로 중심을 지지하는데 언제든지 여기는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그래야 여기까지 갭 상승했던 거 완성하고 그 다음에 튀든가 아니면 또 힘 빠지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열어놓고 보게 되면 입자국이 2,370 정도. 그러니까 거기 터치하게 되면 반등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서는 끌어올리는데 올라오게 되면 눌러버리는 이런 시장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쭉 실적 동향 나오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덜 나왔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장을 얘기하는 또 하나의 체력적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너무 실적 때문에 장밋빛을 너무 보여줬던 것들이 약간 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런 쪽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실적 나왔던 거와 이슈 나왔던 것 중에 종목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대표 구속 기소로 들어갔죠. 아 그래요? 네. 이 뉴스는 처음 듣네. 어제 검찰 카카오의 워낙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카카오의 운명은 이라고 봤을 때 시장에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달렸습니다. 이거 그러면 누군가 이제 그런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러면은 주가는 저점에서 턴하는 과정이 나올 텐데 그게 아직 진행 중이냐라고 보게 되면 아직 모르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카카오를 통해서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두 가지 회사가 SM, 네 이거 다시 그러면 인수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 SM 시세 조정 혐의.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결국에는 카카오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과징금이나 벌금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카카오뱅크도 지분 10% 남기고 다 팔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요 상태로 때문에 약간 시장이 불확실성 해소,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약간 오히려 그동안 밀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다시 재매각 그러면은 재매각 이슈 나오게 되면 또 기대감이 확 올라가는가? 아니면 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이거를 누가 살까요? 네,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여전히 칼끝은 저 의장님을 향해서 갖고 있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또 아직은 불확실성 해소가 아니겠죠. 그래서 변동 커지는데 시장에 해석하는 부분 보고 일단은 대응해야 되겠는데 지금 심리가 강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염두를 하고 끝이 어디 있는지는 좀 더 체크를 해가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상적인 시장이면은 제가 보기엔 반등합니다. 불확실성 해소로. 근데 이게 지금 그럴 국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챙겨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어제 보니까 루닛이 실적 발표했습니다. 네. 또 그러네요. 예, 루닛이 실적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매출도 줄었고 적자도 더 커졌습니다. 근데 적자는 이번에 증자 관련된 비용 때문에 드러난 게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원래 한 90억대 적자로 봤는데 120억대 적자다 보니까 적자폭 늘었죠. 근데 여기를 증자 비용 관련된 것 때문에 늘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매출 준 거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네요. 그래서 아마 시간으로 한 6% 빠졌는데 이걸로 끝났으면은 모르겠는데 그 루닛에는 제품 중에 루닛 스코프가 있고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인사이트 제품 중에서 ID4 이게 또 DBT네요. 예, DBT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유방 단층 촬영 관련된 쪽에 AI가 결합해서 그쪽에 어떤 유방암이나 이쪽을 이어가는 기술인데 이쪽에서 지난번에 유럽 승인 받더니 이번에 FDA 승인이 떨어졌네요. 미국에서. 좋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캔서 문샷 관련돼서 들어갈 때 14개 업체가 먼저 그러니까 캔서 문샷에 들어가는 14개 업체들이 다 같이 들어갔을 때 그중에서 가장 초기 그러니까 진단을 해야 그걸 가지고 진단 가지고 치료법 만들고 실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초기에 앞선 업체로 평가를 받습니다. 가장 끝단에 있는 업체로. 네. 근데 이게 FDA 승인 나왔다는 거는 어떤 스토리는 괜찮은데요. 그래서 아마 루닉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하나 단점이 무상증자 물량이 나와야 돼요. 무증 물량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일단 주가가 지금 여기서 뭐 강하게 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무상증자를 받았는데 내가 주가는 떨어졌지만 이제 물량이 2배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좀 팔고 싶은 욕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에 대한 부담들 소화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거까지는 염두를 하고 증자 나온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 쪽에 변화 나오겠다. 근데 그 사이에 금리가 훅 떨어져가지고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그러면 그건 다 이겨낼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 좋고 하지만 호재 하나 악재 하나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심리로 뭘 볼 것이냐. 악재에 더 민감할 것이냐 호재에 민감할 것이냐. 그러면 악재 쪽이 조금 더 우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좀 금리도 아직까지 안 떨어집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좀 액션을 너무 강하게 하시면 안 되고 좀 천천히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격적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살살 예, 뉴스는 괜찮습니다. 네. 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